자, 이제 뭐가 남아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가급적 언론계 종사자는 안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저는 가끔 보면 요새 특히 금융 쪽 그런 언론계 종사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뉴스를 이렇게 기사가 막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공시나 이런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죄송합니다,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토막 뉴스처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보다 보면 가끔 어이없는 내용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공시 내용과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블로그 팔로우하시면 아시겠지만, 제 광주은행 최근에 짤짤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00주를 사가지고 1,000주는 수익 실현하고 1,000주는 지금 들고 있거든요. 좀 더 지켜보자고. 왜냐하면 매수 청구권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하자. 어차피 최악의 경우에도 수익을 한 3% 수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튼 뭐 그 내용은 이제 팟캐스트에 올려놨으니까 들어보시면 되고요.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유튜브를 또 강화하다 보니까 팟캐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단신 뉴스로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 완전 자회사 편입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링크를 안 할게요. 링크하면 출처가 나오니까. 그래서 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기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스크랩하면서 이거 약간 오보성이다, 말이 안 된다. 근데 아마 무슨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무슨 정성공시가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 완전 자회사 편입 이야기는, 그런 편입할 예정이라는 기사는 제가 짤짤이 했다라고 올리는 그 시기에 올랐어요. 한 일주일 넘었잖아요 벌써. 그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편입이 끝났다라는 의미로 이 기사를 올리려면 주주총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주주총회에서 그 합병이 승인이 되어야 이게 완전히 확정되는 거라서. 근데 지금 그 중간이거든요, 날짜가. 중간인데 뜬금없이 이게 기사가 올라와서 이거 잘못했구나 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정정공시 같은 거, 뭐 일정이나 뭐 세부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정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와서 그렇다라고 넘어왔는데, 잠깐 이제 제가 오늘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허 원장님, 요새 허리가 좀 안 좋아서 허 원장님 물리치료를 받으러 허 원장님 한의원에 갔다가 침도 좀 맞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 라이브 방송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기사가 또 하나 더 들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문용어로 우락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사가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 제가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버리면 출처를 확인해 버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아무튼 첫 번째 기사를 보고 두 번째 기사가 뺏긴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기사가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가 문제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우락가이 뺏겨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종종 생기거든요. 전 보면,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거는 정정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단신처럼 짧게 낸 거라서 피드백을 그런 언론 쪽에 줘도 뭐 관심도 안 가지거든요. 지나가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다른 것들도 문제를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공시와 관련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면 그걸 온전하게 믿지 않고요, 원본 출처를 꼭 확인해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기사가 내 투자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공시 관련된 내용이, 그러면 그 공시는, 다트 공시는 누구에게나 오픈돼 있으니까 그 공시를 꼭 확인해 봐요. 그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흔히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UIL이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액면 분할을 했나? 무상증자를 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주가가 거의 반이 됐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중간 배당 준 거랑 기말 배당 준 거를 합쳐가지고 그런 연말 기준에 주가가 반으로 내려간 거죠. 액면 분할이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거의 반으로 내려가는데, 그걸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을 계산하면 뭐 한 10%가 넘어버려요, 상식적으로.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 일반적인 회사가 10% 넘는 주식이 지금 없거든요. 근데 없는 걸 알면 우리는 대번 아는데, 그거를 짤막하게 단신을 쓰는 입장에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사를 딱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주식을 막 샀잖아요. 저는
지금 말씀한 UIL 같은 회사가 뭐 문제가 있다, 뭐 어떻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보를 보면 잘못된 정보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1년에 아주 자주는 안 해요. 그러니까 나름 그 기자라는 직업이 꼼꼼한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제 투자와 관련된, 지금 이 회사도 저 투자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끝나버렸나라고 했는데, 끝날 리가 없다라고 제가 이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게 잘못됐구나 판단할 수 있는데, 1년에 제가 투자하는 거랑 관련된 회사를 보면 1년에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 잘못된 정보가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믿지 마라 하고, 공시 같은 경우는 꼭 원본 출처를 확인해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다트에 있는 공시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당 정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어디서 주로 찾나요? 라면 가급적 그 포탈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시를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 하고, 우선 이제 처음에 체크한 입장에서 포탈이나 증권 포탈에서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뭐 투자 단계에서는 공시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뜬금없이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으세요. 우라카이라는 단어를 모르셨나봐요. 그 전문 용어거든요. 우라카이. 그래서 그 출판 업계는 셀프 우라카이라는 말이 있어요. 셀프 우라카이가 뭐냐면, 책을 쓰고 다음 책을 썼는데 앞에 쓴 책의 내용을 자기가 자기를 인용하는 걸 셀프 우라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책을 써본 입장이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야. 아무튼 그렇고 하고, 뭐 다트에서 확인하고, 환경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기사가 보고서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제 그 내용이 좀 관심 있고 그러면 보고서 원본을 가급적 확인해 보시는 게 또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박성일님, 대부분은 거의 실수, 이런 경우 거의 실수라고 봐야죠. 일부러 했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걸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너무 뭐 속된 표현으로 너무 이게 한쪽을 빨아주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좀 은어를 써서, 그런 경우는 냄새가 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이게 좀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됐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이런 경우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기사를 자기 일이기 때문에 많이 써야 되는데, 공시를 보고 이게 급하게 쓰다 보면 이렇게 덜 신경 쓰고 이렇게 내용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뭐 그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런 상황의 특성을 아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소비하는 입장에서 조금 그러니까 그걸 보고 흘리면 상관없는데, 투자에 연결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라카이는 일본 용어죠. 뭐 당구에 맞죠, 당구에. 돌려치기, 뭐 세워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돌다리다 두드리자. 그렇죠. 제이든이 다트랑 친해지자.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연초에 시리즈로 그런 공시 읽어주는 PTC를 한번 했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잘 정리했다고 하는 건 다들 어려워하고 쉽고 뭐 이슈화 되는 거 있잖아요. 공시 읽어주는 PTC에 제 인기 좋았던 거, 그 드라마, 그런 영풍지지 케이스로 나왔던 그 JTBC 드라마 있잖아요. 그게 조회수가 많았고요. 나머지는 이런 거 팁을 잘 알아두면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 것도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려운가 봐요. 제이든님 공시 읽어주는 PTC 좋아요. 그쵸? 재밌죠? 그러니까 열심히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다 재밌는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블로그를 읽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나 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이도, 공시 읽어주는 PTC는 컨텐츠 자체는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할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시성 있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난이도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렵다 뭐 이런 거죠. 김일강님, 예, 좋은 이야기 해주셨네요. 공시정보 앱에 이게 애플에도 있고 안드로이드 있죠. 저는 애플만 쓰는데, 그러니까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에 전자공시 앱이 있어가지고요. 전자공시 이렇게 검색하면 다트 금감원에서 만든 앱이 있거든요. 거기서 관심 종목을 10개까지 등록이 돼요. 10개까지 등록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시가 업데이트 되면 되는데, 이걸 할 때 가급적 하면 안 되는 회사가 증권사예요. 증권사는 공시가 너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증권사는 가급적 등록하지 마세요. 네. 뭐 그걸 감내하겠다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2분기 실적 마감이 8월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쭉 등록해 놓으면 그게 공시를, 그러니까 반기보고서가 딱 등록이 되면 반기보고서 등록됐다고 아마 공시들이 올 거니까 다음 주에 막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뭐 장중에 올라오는 경우는 뭐 기업 실적이 발표 안 됐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확인하고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도 있는 부분이 사실 있기도 하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김일강님, 증권사 은행 어렵습니다. 아, 은행이나 증권사가 너무 많다. 예, 그쵸. 너무 많이 올라요. 특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 원래 본업이 채권 발행하고 뭐 그런 언더라이팅하고 뭐 상장시키고 뭐 그런 업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가 다 공시가 올라요. 그러니까 일반 굴뚝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S율 같은 게 채권 발행해서 설비를 늘린다고 하면 채권을 새로 발행하는 게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에 한 번 아니면 뭐 1, 2년에 한 번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만 공시가 올라오는데, 이제 그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하는 게 일이거든요. 어디에 투자해서 어디에 채권을 샀다, 어디에 전환사채를 RCPS 뭐 전환사채 같은 걸 샀다, 이런 거 공시가 다 올라와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관심 종목이 증권주가 있는 경우, 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 배당을 잘 주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심 종목에 거기에는 등록 안 해요.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아마 지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해보신 분들 혹시 그 앱 써보시면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 공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저기 전자공시에 김일광님 말씀 마침 잘하셨어요. 네, 김일광님 저도 제외했습니다. 근데 그 전자공시 앱 있잖아요. 앱이 갖고 있는 일종의 버그가 아닌 버그가 뭐냐면, 다트 사이트에서 공시를 조회할 때는 자회사의 공시 있잖아요. 원래 자회사이고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SK, GS, 뭐 LG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등록을 해두면 자회사에 있었던 공시도 모회사가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SK텔레콤이 뭐 배당 공시를 하면 SK에도 자회사의 배당 공시라고 하면서 같이 올라와요. 연장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SK를 관심 종목으로 만일 뒀다고 하면 SK텔레콤 배당이 지금, 자 예를 들면 SK가 배당이 4,000원 줬고요. 작년에 4,000원 줬고 지금 5,000원 정도로 아마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일반적인 이게 컨센서스라고 생각하면 SK텔레콤은 알 사람 알지만 10,000원, 11,000원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이제 배당 공시가 SK텔레콤에 띡 올라가서 10,000원 이렇게 딱 공시가 딱 올라오면 SK에도 공시가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 원이라고 올라, 배당이 2배로 늘었나 보다 라고 착각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앱에서 올라오는 공시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트 사이트, PC 사이트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표시가 돼 있어. 자회사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앱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아까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말씀처럼 그런 공시를 보고 기사를 쓰는 경우에는 그런 데서 가끔 오보가 나요.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자회사인데 그렇게 공시가 올라오면 그걸 보고 자회사 건지 모르고 이제 기사를 쓰는 경우가, 그런 경우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생기는 것 같아요. 전체 언론사 통틀어서 한 번 정도는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끔 이렇게 그런 걸 몰랐을 때는 혹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배당금이 많이 늘면 의심을 해야 되는데 가끔 가슴 막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배당이 2배, 3배 되면. 그러면 이제 가서 나중에 사실 확인하면 많이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매수 버튼 안 누른 게 어디예요. 그런 것도 이렇게 좀 꿀팁 중에 꿀팁이니까 참고를 해두시면 좋으세요.
김현희님, 네,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SK이노였던 것 같은데 자회사가 만 얼마 배당했다고 보고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자회사였습니다. 아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자회사 중에 가장 큰 게 자산이 제일 큰 게 SK에너지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배당을 많이 올리면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아주캐피탈 27% 참투른가요 했는데 약간 제가 이제 아주캐피탈은 아니까 말씀드리면 아주캐피탈도 그런 배당 순위 네이버 포탈이나 뭐 이런 데서 순위 정한 거에 틀리기 쉬운 게 아주캐피탈은 3분기에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약간 유상감자 스타일로 일시적인, 그러니까 유상감자이거나 혹은 일시적인 고배당 성향이 좀 있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게 다음에도 또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기엔 조금 아닌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약간 뭐 주면 완전히 땡큐지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걸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하는 게 좋으세요. 그런 거 옥석을 가리는 것도 중요해요. 투자 그런 거 보고 또 덥석 무는 초보 배당 투자자들 많아요. 네, 그렇죠. 디비던트 강님이 구체적인 정보를 아시네요. 관심 종목에 들어가 계신가 봐요. 자회사 매각금을 배당 준 걸로 아신다. 이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어요. 그 KPX 계열이, KPX가 이렇게 기업 아들 둘한테 약간 분할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또 어디 있냐면 형제간으로 분할하는 케이스가 세아제강, 세아홀딩스도 이렇게 세아홀딩스랑 세아제강으로 이렇게 분할되잖아요. 형제간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KPX도 나눠지거든요. 나눠지면서 지분 정리했던 거를 폭탄 배당으로 넘겨줘요. 그러면 고배당이 나왔는데 다음에는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약간 고배당주를 고를 때 좀 경계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제 책에도 설명했잖아요. 일시적인 고배당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고요. 여기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한참 떠들었습니다.